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히타이트 시대부터 헬라,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길리기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소의 한 박물관. 특히 무슬림의 땅 튀르키예에서 전도자 사도 바울을 기리는 모습은 더욱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길리기아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하기 위해 통과했던 길리기아 관문까지. 그 여정을 따라 지금 출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따른 우리는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방문한 후에 더베로 갔다고 하는데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길리기아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다소의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는 다소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지역의 고대로부터 헬라 로마 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자, 마침 제 박물관을 방문한 날 이게 오페라, 성악 공연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이제 다소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제 결국은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오늘날 다소의 박물관인데, 로마 시대 때 유적, 또 헬라 시대 때의 석관의 모습,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그 석관이죠, 이것도. 해서 이 다소는 고대 길리기아 지역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서 이 무역의 그러한 또 대평원이에 아주 번성했던 도시를 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이 길리기아 지역은 특히 6,000년 전서부터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뭐 히타이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길리기아 지역의 아주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다소입니다. 바로 이 다소의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한데, 이 다소의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 시대 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소 박물관에서 여기는 이제 로마 시대 때와 헬라 시대 때의 유물들입니다. 즉 바울 시대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다소는 그냥 철학의 도시로, 그래서 바울이 이거 다소에서 굉장히 앞선 학문적, 철학적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헬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이게 아주 뭐 그릇이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은 무역의 번성한 도시이면서도 철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였죠. 헬라 시대 때의 중요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로도 가고 이렇게 내려와서 시대, 다소, 특히 이 이수스가 중요합니다. 이수스에서 전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 중으로 비블로스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그만큼 이제 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곳은 무엇보다도 이 마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만난 장소로도 유명하지요. 아주 이 다소의 특히 길리기아 지역의 역사적인 그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다소를 방문하면서 다소의 박물관을 보시게 되면 다소의 로마 시대 때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는 엄청난 문화적, 그다음에 정치적, 무엇보다도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다소를 바로 이 철학의 중심 도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날 이 다소에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을 기리는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무슬림 국가이지만은 바로 이 다소 출신 바울이 전 세계 기독교 지역에 알려진 것을 보면 역시 바울은 다소가 나온 위대한 기독교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교부 시대를 열고 특히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일대기를 이렇게 다소의 박물관에서 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주 목적은 자신이 안디옥으로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렸던 이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주 목적은 수리아 지역과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전도한 길리기아의 지역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니라. 그러니까 1차 목적은 특히 이 자기의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지역을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소의 박물관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유명해지면서 오늘날 다소시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부각시키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무슬림의 땅 튀르키아에서 이렇게 어쨌든 찾아오는 이 관광객들에게 사도 바울을 부각시켰다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기독교적 역사적 이런 그 유물 유적들을 이렇게 박물관에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다소 박물관을 이제 방문하고 나올 때 요게 이제 고고학 발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어린 이제 유치원생들에게도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고요. 어쨌든 튀르키예는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고고학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이제 불러오는데 이제 어두워졌어요. 밤에 이 다소 시내를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물색을 합니다. 다소의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식당이 어딨냐 물었더니 케밥 여기 아주 한결같이 그만큼 잘 알려진 장소였는데 여기 이렇게 드디어 다소의 맛집을 찾았어요. 케밥? 왜? 이야. Is it one person? One person? Yes. Okay. Yes. We sit. 식당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 때에 그렇게 번성했던 다소는 오늘날 이렇게 소박한 소도시이지만 이 샐러드를 비롯한 먹거리 먹음직스럽고요. 이 터키 여행하다 보면 대표적인 것이 케밥이에요. 케밥. 음료는 아이란. 그리고 케밥을 보면 이렇게 쫙 해서 한 상 받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루트를 통해서 다소 이 길리기아 지역을 집중 소개하고 있는데요. 튀르키 전 지역이 그렇듯이 역시 케밥이 유명하고 이게 식사를 하는데 일단 이 지중해가에 있기 때문에 비가 참 많습니다. 이 타우루스 산을 넘고 넘어오는 구름에 의해서 많은 비가 오고 대평야가 형성되고 무역과 함께 이렇게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고 우리가 이제 식사를 끝나고 터키의 이 초콜릿 또는 로쿰이라고 하는 아주 이거네 로쿰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간식이에요. 디저트. 이 다소 출신의 그 유명한 의사가 이 환자를 치료한 후에 회복 시에는 이 로쿰을 먹으라고 권할 정도로 아주 그 몸에도 좋은 것이 바로 이 로쿰입니다. 우리의 옛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좀 차원이 다른 정말 하나의 예술적인 음식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와 모양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 오늘날에도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음식이 로쿰이고요. 요것은 우리의 이 엿 같아요. 근데 굉장히 달고 부드럽고 와, 이 토끼가 정말 very nice. 그렇게 달지 않으면서 몸에 좋고. 예, 로쿰 꼭 잊지 마시고요. 저도 조금 샀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조금씩 샀는데 비주얼이 와, 최고예요. 얼마나 이게 먹음직스럽습니까? 이 로콤이라고 하는 거는 터키 전국에서도 유명하지만 특히 다소에서는 꼭 먹고 가야 되는 것이 로콤. 예.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로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좀 군침 돌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이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서도 대표적인 선물용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유용하게 여행 중에 먹고 또 남은 것은 예루살렘 집으로도 가져가서 참으로 유용한 아주 이렇게 이거 호두는 거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눌러가지고. 튀르키예 곳곳 여행하다 보면 휴게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길리기아 지역. This is a what? 아, 여기에 또 하나의 간식거리가 있는데요. 속에 그 호박, 호박. 호박으로 해서 아주 좋아요. 그렇죠. 호박이 원래 이제 몸에 붓기도 빼고 요렇게 호박을 직접 오랜 시간 동안 봐서 만든 것입니다. 오, 키로 how much? It's cooking. Yeah. 오, Nice. 이렇게? Cooking. Cooking. Yeah. My house. with sugar? Yeah. Sugar. 키로 how much? 200 Turkish lira. My kilo. 키로당 200리라니까는 한 6불, 7불 정도 되는데 이거 굉장히 사각사각하고요. 호박. 야, 호박을 이렇게. 근데 어떻게 사각사각하죠? 가지고 이 다소만의 특산. 예, 맛집. 여기 어머니세요. 예, 이제 어머니가 나가서 이 아들하고 했는데 저 보시죠. 어머니께서 아마 요즘만의 비결이 있고요. 하는 거지 봐. 예,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볼 수가 없었던 것을 보면 바로 이 길리기아 지역 다소에서 오늘날에 이 몸에 좋은 호박을 가지고 9시간을 과서 사각사각함을 유지하면서 먹는 간식이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먹었습니다. 예. 엄마가 직접 또 시연도 해주고. 네,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만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소 지역을 통해서 길리기아 지역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길리기아 지역을 빠져나가면서 북쪽 더베로 갑니다. 이곳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이 길리기아 지역을 나와서 사도 바울의 2차 루트를 따라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신방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따라서 이 길리기아 지역을 빠져나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2차와 3차 때 지났던 바로 길리기안 게이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이 2천, 3천 고지에 이제 가로놓인 타우루스 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길리기아 지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라 해서 길리기안 게이트, 길리기아의 관문. 근데 사도 바울은 2차와 3차 때 이 지역을 통과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전도와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빠져나간 일명 길리기안 게이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라 해서 길리기아의 관문, 일명 길리기안 게이트입니다. 네, 보시지요. 이렇게 거친 높은 산맥을 유독 통과할 수 있는 이 길이기 때문에 고대 히타이트에서부터 이제 페르시아, 로마, 헬라에 이르기까지 아주 유명한 고대의 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서 통과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면 반드시 이 길을 한번 통과해 봐야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시에 지났던 길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길리기아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갑바도기아와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 고갯길에 올라섰고요.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멈추어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들어가고 다시 길리기아 지역에서 나와서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고대의 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대로부터 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2차와 3차 때 이 지역을 지나면서 아마 반드시 들르셨을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루트를 따라서 바로 이 길리기안 게이트의 마을을 한번 반드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마을을 통과하면서 모닥불이 있고요. 이렇게 숯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느냐 봤더니 세상에 일명 길리기안 게이트. 길리기아 지역의 관문에 해당하는 이 언덕 위에 아주 고대로부터 산을 넘어가고 넘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여관, 식당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오, 역시 산악지대예요. 좀 추워요. 야, 아마 이 소세지? 세상에. 오! 이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불에 이야. 바로 이게 수주크라고 하는 이야, 이게 소세지예요. 오. 다진 고기에 아주 다양한 양념을 버무려서 만든 것인데 원래 이제 고대의 발칸 지역과 튀르키예의 중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서 만드는 아주 유명한 소세지입니다. 이제 고기를 다졌기 때문에 살짝 불에 구워서 이제 샌드위치를 먹는데 아주 강한 향료와 또 이 소금을 쳐서 강한 맛의 소세지.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 고산 아나톨리아 지역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드셔보셔야 될 소세지 샌드위치입니다. 이 다소에서는 되게 다소에서는 계속 따뜻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추워요. 그렇죠. 해발 1800 이상의 높은 고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발 이제 1300이야. 그러니까 1300m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 이 다소보다도 아주 몇 도 더 낮은 곳이고요. 네, 우리가 수주크라고 하는 이 소세지를 놓은 햄버거는 필수입니다. 속을 걷어내. 예, 이제 더 다양한 이제 소세지와 야채를 넣기 위해서 이제 안쪽 빵을 좀 긁어내고 이게요. 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불에 구우면 마치 고기가 익듯이 바비큐가 됩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게. 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루트를 따라 타우루스 산을 넘어가면서 고대로부터 이곳 현지 사도 바울도 이 길을 지나다가 이렇게 요기를 했겠죠. 네, 아주 사도 바울의 루트에 딱 맞는 고산지대의 아주 전통적인 이때가 이제 3, 4월인데 여전히 불을 피울 정도로 춥죠. 갈라디아의 고산 지역의 음식이네요. 아주 짭짤하고 이렇게 충분히 얼려놓은 소세지를 두고 이제 겨우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소세지 그리고 몇 끼니마다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불에 구워서 먹는 갈라디아식
이게 다소나 아다나에서 못 봤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피시디 안디옥 등 이 고산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서 먹는 소세지 샌드위치입니다. 예, 짭짤한 게 지나면서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모닥불을 피운 다음에 이 소세지를 구워서 샌드위치를 먹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새끼 5마리. 새끼 있어요? 자, 여기 또 개를 많이 이렇게 키우고 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길가에 배가 누워 있으면 그냥 살짝 피해갈 정도로 마침 귀엽죠? 강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아유 너무 귀여워요 한 마리.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쁜 강아지. 자, 우리는 일명 길리기안 게이트라고 하는 이 길리기아의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이렇게 우리가 잠시 이렇게 보았고요. 자, 보시죠. 이제부터는 쫙 고원에 1800에서 2000이 넘는 지역들을 통과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루트를 따라서 더베로 그리고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이 비시디아로 계속 비시디아 지역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루트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길도 거친 산악지대에서 이제 계곡을 따라서 현대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죠.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까지 가는 2차 전도 루트를 따라서 가는 길을 가시고요. 이게 이제 다소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기온차에 의해서 아주 짙은 안개, 또 안개비, 그리고 저 보시다시피 이제 달구어진 도로에서 이렇게 이제 운무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고요. 이제부터는 고산지대의 이제 문화를 이제 봅니다. 다소는 17도, 18도인데 여기는 2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에서 갈라디아 지역 산간 지역으로 오니까 거의 15도에서 17도 온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겨울이에요. 쌀쌀합니다. 자, 이제 곳곳에 마련된 이 휴게소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팔고요. 여행 중에 이제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간식에서부터 또 이 지역의 특산물 로쿰이죠. 네. 또 쉽게 살 수 있는 의류, 신발 이게 아마 그 아래 옷들이 다 살았어요. 터키, 튀르키예 여행 중에 또 물을 갈아서 만든 음료에서 또 여행의 맛이 이런 것 같아요. 또 이 튀르키예에서 많이 나는 석류, 엑기스. 자, 우리가 이제 오랜 여행지에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서 이제 필요하면 것들을 이제 하는데, 자, 보시죠. 우리는 계속해서 더베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리기아 지역을 떠나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루트였던 더베 지역에 들어섰습니다.